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이데일리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찾아볼까요? 오늘 첫 번째 위원님이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국민 참여, 국민 성장 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테마를 골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국민 성장 펀드 출시가 되고 이제 가입자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국민 성장 펀드를 추가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자, 이러면서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어요. 이게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ek터를 저희가 뭘로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디테일하게 다 설명 좀 주셨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국민참여성장펀드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그동안은 이제 코스닥이 좀 쉬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건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사실 5년 동안 이제 150조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150조면 1년에 이제 30조인데 그 안에서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느낄 수 있는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자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간접 투자 부분인데요. 그 이제 7조 원 정도죠. 7조 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업종 전체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투자 분야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죠.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사실 코스닥에서 이것 빼면은 남는 업종이 제가 봤을 땐 그쵸.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특정 종목에 딱 들어온다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수급적인 분야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흔히 얘기하는 나눠먹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좀 약간 침체가 됐던 코스닥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트리거는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죠. 오늘은 좀 약간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을 연결시키진 못하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하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다라는 말로도 상당히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첨단 산업의 성장주 쪽으로 자금 주입을 기대하면서 한번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국민참여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시장에서는 일단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볼 거다라고 반응이 지난주에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더 세분화해 볼게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주는 뭘로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리센스 메디컬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죠. 한 두세 달 정도 됐죠. 올해 이제 3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종목군들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굉장히 좀 높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얼마 동안은 절대 못 판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을 때. 이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 한 64% 부여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좀 물량이 잠겨 있는 거죠. 이제 품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리센스 메디컬을 이제 국민성장펀드의 관련주로 뽑은 이유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이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진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술 특례 상장이죠. 두 번째는 상장 직후, 세 번째는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을 하고 있는데 R&D 투자금을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죠. 리센스 메디컬 뭐 하는 기업인데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 뜨거운 것은 굉장히 고통을 잘 느끼거든요. 근데 차가운 것은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 목적도 있고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은 어떤 관 같은 데 들어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때 그게 영하 몇십 도거든요. 영하 몇십 도를 어떻게 견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제 냉장고 냉동실보다 조금 더 차가운 정도.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기업이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딱히 라이벌 기업이 없는 기업이긴 한데 어느 쪽에 쓰이냐면 이제 피부과 시술을 할 때, 그 다음에 안과에서 이제 냉각으로 눈을 마취를 할 때 이거는 FDA 승인을 획득을 했죠. 이걸 이제 냉각 기반 어떤 약물 전달 기술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물용 의료기기도 이제 공략을 시작을 해서 사람이랑 피부, 그 다음에 동물 모두 어떤 의료기기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료기기 우리가 보통 뭐 레이저로 피부과에 어떤 뭐 판매를 하는 레이저기기 클래시스나 이런 기업들의 어떤 수익원을 보면 사실 기계 자체도 기계지만 비싸지만 이 우리가 보통 팁이라고 하는 이제 소모품을 많이 판매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어떤 냉각과 관련된 팁 같은 경우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익원이 높고 이미 뭐 수출은 44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프로브카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 이제 샘 CN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브카드용 이제 STF라고 해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죠. 웨이퍼를 덮어서 프로브카드가 이제 웨이퍼를 검사를 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샘 CNS를 국민성장펀드 관련주를 뽑은 이유는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받는 충청북도 1호 기업으로 이제 샘 CNS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샘 CNS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국산을 할 텐데, 자, 샘 CNS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쓰는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프로브 카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에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기업의 매출을 분석을 하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게 바로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한테 STF 납품해서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IDM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은 이제 TSA가 있는데요. TSA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기업 쪽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제 언론 보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샘 CNS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 일단 지금 샘 CNS의 가장 어떤 성장기는 이제 내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HBM4에서 HBM4E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내년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HBM4로 이제 이탈리아 쪽 프로브 카드 제작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테크노 프로브겠죠. 내년에 이제 HBM4E로 전환이 됐을 때 올해 대비 한 5배 정도 관련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했을 때 일단 국민성장펀드 지원 충북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점을 포함을 해서 관련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에서 하나,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의 영향 수혜받을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위원님? 네. 자, 네이버를 한번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이버요? 네, 좀 굉장히 좀 결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요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수혜를 보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펀드로부터 4천억을 받아서 굉장히 초저리로 받아서 GPU를 이제 사는 데다 그 자금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이제 어떤 기업이야라고 했을 때 그냥 성장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성장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시장에서 안 좋은 어떤 그 시선으로 좀 보게 되죠. 이런 부분들 이제 네이버도 AI가 좀 약간 부각이 좀 돼야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 포털에다가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하셨을 때 위쪽에 간략하게 이제 AI가 어떤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이버가 돈을 써야지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돈을 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네이버는 뭐 클로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AI로 인해서 유저들한테 돈을 걷어들일 수는 없죠. 물론 광고 같은 데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정리를 하면 네이버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GPU 관련돼서 이제 4천억 관련 정도 일단 저리로 받았기 때문에 관련주를 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고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 정도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주가가 그것에 보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주분들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시죠. 최근에 이제 네이버 두 가지 이슈는 일단 배달의 민족 인수 검토한다는 거 우버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은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살아나기엔 좀 약간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정했는데 이제 네이버를 정리를 하면 사실 리스크는 별로 없는 가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 너무 반대쪽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래 AI 쪽으로 AI나 로봇 쪽으로 한번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액수를 4천억 정도를 받아서 GPU를 구입할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받는 상황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이버를 한번 다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떤 걸 골라주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유식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뭐 이게 그림처럼 실제로 이게 구현될지는 저희도 한번 미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준비해봤는데 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육지 땅에만 짓는 게 아니라 뭐 바다에도 만들고 우주에도 만들자고 하고 뭐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된 앞으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부유식 데이터 센터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이미지랑은 좀 약간 다른 이미지인데 지금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고 직구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도 실질적으로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근데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육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어디에다 만들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시죠. 그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부유식 데이터 센터가 전력과 관련돼서 육지에서 쓰는 것 대비해서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특별히 제시를 못 해주고 있는데 냉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한 뭐 30~40%를 냉각에 쓰기 때문에 이 물 위에다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육지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다 이제 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플로팅 데이터 센터 줄여서 이제 FDC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 FDC 관련주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조선주들을 꼽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방금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약간 건물식으로 짓는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근데 기존에 있던 배를 데이터 센터로 어떤 뭐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새로 건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련주들 포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 연평균 성장이 지금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되고 안 되고보다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최근에 약간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는 뭐 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이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들이 부각을 많이 오늘도 조선주들이 좀 잘 가는데 그럼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 빅3 중에 빅4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픈 AI와 부유식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 협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픈 AI와 했다라는 부분. 일단 미국이랑 영국으로부터 500메가와트급 이제 FDC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플랜트라든가 건물이나 큰 걸 프로젝트를 할 때
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개념 설계가 있고 상세 설계가 있거든요. 보통 단어만 들으면 상세 설계가 왠지 좀 약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상세 설계는 그냥 이 짓기 위한 한마디로 이제 건설하기 위한 단계고 개념 설계 큰 어떤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발전 시스템은 일단 뭘로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관련주 이제 LS 마린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터넷 뭐 거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관련돼서 이제 뭐 데이터 관련된 선,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선 두 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LS 마른 솔루션 당연히 관련주로서 꼽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LS 마른 솔루션은 좀 약간 특이한 점. 최근에 이제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주주 배당 유상 증자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주주분도 굉장히 좀 성토가 깊은 편인데 작년에 LS 마린 솔루션 8천억인가요? 우리 이제 배 필요하니까 주주 여러분들이 좀 사는 거 좀 도와주세요 갖고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때. 굉장히 좀 어떤 주주분들의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돈이 필요한 것을 상당히 인정을 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일을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습니다. 뭐 비싸다, 싸다. A 기업은 뭐 1년에 1,000억 버는데 몇 조 원인데 이 기업은 500억 버는데 왜 20조 원이냐,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제 배에다가 전선을 싣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까는 기업이죠. LS 전선에서 전선을 받아서 LS 마린 솔루션을 깔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KT 서브마린이었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성장하는 부분들이 더디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LS 마린 솔루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탑픽도 알아볼게요. 네. 탑픽 종목 부유식 데이터 센터 뭐 보세요? 이름은 비슷한데 하는 일은 완전 다른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배를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는. 자, 얼마 전에 HD 현대에서 부유식 데이터 센터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관련돼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가장 높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제 현박 개조 우리가 보통 리트로핏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HD 현대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엔진 많이 팔았죠. 뭐 많이라기보다는 팔기 시작했죠.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 그 힘센 엔진을 유지 보수해주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도 이제 기존의 배를 데이터 센터를 고칠 때 이 마린 솔루션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엔진이 수출됐을 때 유지 보수 관련 모멘텀 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드리면 현재가 전후 매수가 뭐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부유식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배를 개조하거나 새로 배를 만들 때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